대리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2 양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질문을 준 이 네. 학생의 질문을 읽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우경 대표님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네.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앱과 동성 성폭행, 성매매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저도 원래는 이렇게까지 심한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도 소수의 정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보고 동성애자들을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원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성폭력, 성매매 문제들은 모두 동성애자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제가 강의 때 언급한 앱은 굉장히 많은 동성애자가 가입한 앱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자료로 쓴 동성애 사이트도 당연히 많은 동성애자가 가입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이바시티라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이바시티는 20살 이상의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남자 동성애자만 가입이 됩니다. 20살 미만은 가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 유해 매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너무 음란한 내용, 너무 외설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은 가입이 안 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만 네. 봐도 동성애자들 문화가 어떤지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이바시티가 동성애자들의 네이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이버에 너무 음란한 게 보편적이고 많기 때문에 20살 이하는 가입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네. 그런데 이바시티 가입자가 몇만 명이냐? 23만 명입니다. 남자 동성애자 20살 이상만 23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입하려면은 네이버나 다음에 가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등등을 넣고 실명 인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사이트에는 당연히 동성애자라고 내가 알려지는 거죠, 최소한. 네. 그리고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 일부 혹은 전체가 여러 경로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트에 가입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가입한 분들이 23만 명 가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제가 주로 자료를 얻어서 강의를 만들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지엽적인 이상한 사이트에서 좀 희한한 얘기만 고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안 되죠. 안 되고 정말 그게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도 사실은 동성애자분들이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이죠. 그런 일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병이 에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경각심을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많은 동성애자분들이 저한테 감사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나 정말 나 동성애와 에이즈가 그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는데 원장님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자료 정리해서 올리신 거 보니까 나 처음 들었다. 네. 나 진짜 동성애인데 끊어야겠다. 네네. 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네. 청년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의사로서 질병을 예방할 목적, 이건 정말 숭고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것은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소의라고 불렀어요. 병을 잘 치료하는 건 소의입니다. 네네. 그럼 중의가 뭐냐면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사업을 하는 걸 중의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네네. 뭐 세균을 잘 우리가 손 씻기를 통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예방 사업을 해서 감기가 많은 사람들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의료를 행하는 사람을 중의라고 합니다. 네. 그럼 대의는 뭐냐면은 나라를 고치는 걸 대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난의 문제라든지 국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네.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써도 그렇죠. 안 되는 네네. 큰 국가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나 나라를 고쳐서 전체 백성들이 질병에 안 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의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 치료를 정말 정성껏 하는 거는 암만 잘해도 소의입니다. 소의. 작은 의사로서 작은 일을 하는 거고 제가 동성애 하면은 에이즈 걸릴 수 있으니까 제발 동성애하지 말아라고 열심히 외쳐서 그 얘기를 듣고 동성애를 안 해서 에이즈에 안 걸리면 중의 정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행하려면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등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나라 전체가 에이즈에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구조적인 구조적인 결함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환자분들 열심히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라는 예방의학적인 목소리 내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거는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을 막아야 되는 거죠. 학생 인권조례 같은 거 막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막으려고 하니까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이런 유튜브 방송도 개설이 돼서 열심히 외쳐야 됩니다. 열심히 외쳐서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여러 과정 가운데서 당연히 동성애 폐해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이런 폐해를 말할 수 없도록 입막음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큰 슬로건인데 동성애 폐해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보고 그런 말 하면은 동성애자들이 너무 뭐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동양적인 사상에 의하면은 저보고 이제 소위로서 아픈 사람만 질병을 치료해주는 역할만 하라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길이 아닌 거죠. 너무 이제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의료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활동이 가장 의사로서 해야 될 일, 네. 의료적인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만약에 제가 에이즈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는 의사로만 있었으면 저에 대한 반감은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학생이 볼 때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의를 위해서 약간 본인이 양성애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만한 얘기까지도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다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물론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할 때도 있는데 또 못할 때가 많겠죠.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은 분명하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쓰는 거죠. 네. 절대 제가 고의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망신 주고 싶다든지 그럼요. 동성애자들 네.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그럼요.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살 이유가 네. 없잖아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현재 동성애자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법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신에 문제가 있는 동성애자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욕을 함께 받고 차별을 받고 심지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매장당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 부분은 건전한 비판에 대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로 집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는 찬성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상으로 따지자면은 사상도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사상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사상적 대결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상이 더 우월한지 입증이 되고 다수의 대중이 그 사상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동성애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또 동성애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상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하는 사상 자체가 나는 동성애 반대 사상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동성애 찬성 사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동성애 반대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이 표현을 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뺏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최소 500만 원 뺐습니다. 최소 규정이 네. 5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 반대하는데 동성애 에이즈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 이 말 할 때마다 500만 원이다 최소가. 그리고 피해 주장에게 5배를 동성애자 입장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반서 원장이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 말하는 것을 듣고 나는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서 가게 문을 일주일 닫았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가게 문 닫았기 때문에 손해본 게 하루에 100만 원씩 내가 매상을 올리는 가게니까 네. 7일이니까 700을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5배, 3,500을 받아야겠다라고 저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의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의학적인 사실,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의 기분에 안 맞는다고 저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돈을 물려가지고 이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은 사실은 전체주의 내지는 네. 독재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동성애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네. 저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6.25 때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리고 북한군이랑 싸워서 공산군이랑 싸워서
공산주의가 이 땅을 덮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네. 아니 그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인제 와가지고 왜 동성애 독재국가에 살아야 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처럼 의학적인 사실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어떤 분은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출산의 문제들, 네. 지금 저출산 시대인데 동성애자가 늘어나면은 저출산 문제에 악 영향을 주지 절대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네. 등등으로 해서 각자의 고유한 이유로 동성애 반대 사상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사상이죠. 네. 물론 그 사상의 깊이가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그랬으니까 난 동성애 반대해. 난 뭐 모르겠어. 난 의사도 아니고 뭐 저출산 나도 잘 모르겠고 아니 너 그렇게 성경에 돼 있으니까 난 반대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동성애 반대 사상을 독특하게 자기 안에서 정립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가진 사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틀린 것 같으면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동성애 찬성 사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대단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동성애와 에이즈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고 저출산 문제도 걸리는 건 맞습니다. 다만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사상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동성애자들이 내가 볼 때는 어이 뭐 별 문제 없는데 문제 없는 내용은 없죠. 그냥 문제 없다라고 스스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동성애 좋은 거다. 이렇게 얄팍한 정도의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자유롭게 하시라는 네.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 문제 없으니까 좋은 건데 이 정도 얘기라도 자유롭게 해야지 네,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럼요. 자유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펼쳐지고 또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말씀 때문에 난 동성애 반대하는데 그런 사상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이 그 말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일반인들은 선택을 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택한 사상이 결국에 사상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역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건전한 사상의 경쟁을 아예 봉쇄를 시키겠다. 반대 사상은 다 탄압하겠다. 네. 네. 이거는 사실은요. 역사의 발전을 막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반대견을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찬성 의견만 살려둬서 역사의 정반합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인위적으로 법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저는 어떤 인류 발전에 대한 커다란 걸림돌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오히려 의구심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두 가지 질문을 다 네. 예, 답변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뭐 감사했습니다. 네. 그 대표님 혹시 이 학생한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실 양성애자 고2 학생이라고 시작이 돼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제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놨고 그리고 분명히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은 사상에서 나온 그 개념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성의 정체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유롭게 자신의 성을 선택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도 부모인 마음에 정말 눈물이 나고요. 우리 친구에게 사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제대로 된 진실이 잘 우리 친구에게 전해져서 더 좋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한 청소년이 네.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잘 네네. 되기를 저는 바랄게요. 네네. 아마도 정말 네. 진심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